입차시 데이터 구조 변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리쉐이프라는 패키지를 좀 활용해서 롱 포맷과 와이드 포맷을 자유롭게 오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데이터셋을 변형을 이제 했으니까 요약 집계를 또 리쉐이프 패키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변경용 데이터셋을 조금 다른 것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념품이라든가 특정한 생필품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살만한 이런 그 샵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샵마다 어떤 고객이 어떤 일자에 와서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에 따라 어떠한 이제 구매, 판매 실적이 있는지를 또 요약 집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원본 데이터셋을 일자별로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자에 제품의 판매량이 차이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품에 따라서 특정하게 많이 팔리는 날짜는 어떤지, 또 어떤 고객들한테 많이 팔리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고 어떤 변수를 결과 변수로 이렇게 연결져서 보는지는 그때그때 정답이 없죠. 꼭 우리가 고객을 독립 변수로 봐야 된다거나 일자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 이를테면 이제 고객 번호를 독립 변수, 구매일을 종속 변수로 넣는다면 고객에 따라 어떤 일자에 일자가 있다는 건 요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일에 비중 있게 구매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일자를 독립 변수로 놓고 고객 변수를 종속 변수로 놓는다면 설정하신다면 일자별로 어떠어떠한 유형의 고객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되는 일자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독립 변수로 놓고 고객이나 구매 일자를 놓는다면 요 상품에 따라서 자주 판매되는 일자가 어떤지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또 뒤집어 놓으면 특정 일에는 어떠어떠한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셋을 적절하게 논리 구조상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할 줄 아셔야 되죠. 한쪽에 독립 변수, 한쪽에 종속 변수 같은 걸 놔야 되는데 자료 형태가 그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와이드 포맷이나 롱 포맷이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특정 고객, 관광 고객이 특정 일에 어떠어떠한 제품들을 면세점이라든가 어떤 기념품 샵 이런 쪽에서 거래를 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팁을 패키지의 팁을 자료 형식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예제인데요. 데이터.프레임 이외에 팁을이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좀 신개념의 좀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의 자료 처리가 가능한 이 구조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데이터.프레임이라는 기능 함수 중심으로도 많은 또 사례들이 있고 실전에서도 많이 씁니다만 조금씩 데이터가 커지고 속도 문제들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팁을 형식도 많이 좀 활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명만 조금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동일하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벡터형으로 C함수에 묶어서 데이터를 준비하면 되죠.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과 팁을 형식으로 어떤 행과 열 구조를 갖는 자료 셋을 만든다. 이럴 때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요 개별 요소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변수는 5개, 어떤 변수는 3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물론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락됐다는 뜻으로 NA를 넣어야 됩니다. NA라는 결칙 표시를 해서 어쨌든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캡처 화면처럼 거래 처리 내역이라고 해서 트랜스라는 이름으로 자료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3명 정도 일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 구조 자체를 좀 다루는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목적이면 큰 데이터를 우리가 몇 가지 대표적인 특성으로 묶어서 저희가 평균도 구하고 이러면은 좀 간단한데 구조 자체를 우리가 형식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코드가 많고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 형식이 잘 바뀌었는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적으로 이런 셋을 우리가 한번 임의로 생성을 해서 다뤄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꼭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에 맞는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임의로 우리가 좀 생성을 해서 이런 어떠한 구조가 작동하는지, 이런 변수, 이런 내용들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그게 인정이 될 때 실제 대규모 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이제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직접 이런 방식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기법들도 익숙하게 다루실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티블 구조 형식으로 지금 하나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요 티블 구조를 잘 보시면은, 또 예전에 뭐 이러한 규모라든가 이미 데이터를 출력할 때 요 내용이 이렇게 형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str이나 요런 함수 가지고 내부 구조를 보지 않더라도 또 이 글림스라는 또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를 써서도 내부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티블 형식은 그냥 요 해당되는 내용을 조회를 하면 10개 정도만 간략하게 나오죠. 어차피 여러 개의 데이터 레코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고 규모가 뭐고 어떠한 형식으로 있는지, 이 str의 내부 구조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요 티블 형식이 좋은 점이 자료 중에서 이렇게 큰 자료들이 있죠. 프로덕트 1의 어떤 구매 실적, 빈도, 이렇게 일단은 좀 조사가 됐을 땐 자료가 10자리니까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by date, 물론 날짜 데이터긴 합니다만, 이 R 입장에서는 이게 날짜인지 어떤 그 금액인지 접속 횟수인지 아직 이렇게 알 수는 없는 상태이죠. 저희들은 뭐 조작 작전을 통해서 압니다만,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6자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3자리씩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죠. 그래서 훨씬 직관적으로 자료의 크기를 읽을 때라든가 비교할 때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티블 구조가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아름아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죠. 자,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과 더불어서 티블이라는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 아래에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모든 기능 함수를 요 티블 객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변수, 7개 관찰치로 돼 있고 각각의 변수 컬럼마다 달러 변수명이라는 걸로 커스터마이드는 문자열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3개 데이터는 일단 뉴메릭한 수치 데이터로 인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집계 서머리 함수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좀 보고 계신데, 바이 데이트까지는 뭐 있는 그대로고요. 프로덕트 1이 거래 실적에 따라서 9개서부터 쉬운 한계까지 상대적으로 고객에 따라 일자에 따라 제품의 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평균이 한 26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품 2는 25개 정도, 프로덕트 1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뭐 의류, 뭐 이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고, 먹거리일 수도 있는데, 프로덕트 1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 하지만 변동성 면에서는 프로덕트 2가 65개까지도 판매가 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프로덕트 1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지만 실제 대량으로 구매되는 패턴은 프로덕트 2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항상 중심성 더불어서 변동성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일단 형식을 좀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와이드 포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드렸는데, 이 프로덕트 1과 2가 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품 판매 실적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어떤 제품의 판매 실적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죠. 제품의 판매 실적이라는 걸로 프로덕트가 몇 개 팔렸다. 1 따로, 2 따로, 3 따로 이렇게 존재하면 옆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형적인 와이드 포맷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기록하거나 정리할 때 되게 편한 타입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이냐면 어떤 고객이 어떤 날짜 와서 제품 1번은 몇 개 샀다. 제품 2는 동시에 몇 개 샀다. 3는 몇 개 샀다.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연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고객이 전체적으로 제품을 몇 개 샀는지라든가 특정 일자에 제품이 몇 개씩 팔렸는지 이렇게 좀 결합해서 볼 때는 와이드 포맷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요거를 롱 포맷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패키지는 리쉐이프 패키지인데요. 구조 자체를 좀 재구조화한다는 뜻에서 2가 붙었다는 건 예전에 리쉐이프라는 패키지가 있고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리쉐이프 2라는 패키지가 나왔어요. 멜트라는 기능 함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녹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드 포맷 구조를 녹여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라는 그 데이터셋을 일단 입력을 했고요. 데이터라는 옵션에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집계 변수를 얘하고 얘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커스텀 아이디와 바이 데이트는 상위 개념으로 서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고객 아이디하고 구매 일자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상위 레벨로 묶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독자적인 아이디 역할을 하는 그 누가 누군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아이디하고 바이 데이트를 따로 놔뒀고 그 다음에 결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묶일 수 있는 변수가 이 measure.variables라는 이 옵션 안에 프로덕트 1과 2, 이 컬럼을 좀 묶어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결합을 좀 시켜달라는 뜻이고 그럼 결합을 하면 프로덕트 1과 2의 데이터를 묶어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변수명, 요 컬럼 2개의 이름이 있으니까 요걸 묶어서 대표할 수 있는 컬럼명으로 PD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P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표 변수명을 만들었고 그러면 프로덕트 1과 2에 있었던 로 데이터, 이 로 데이터 같은 것도 역시 PD 옆에 이렇게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로 데이터를 또 지칭하는 변수 컬럼명으로 value를 기록하는 변수명으로 output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output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구조이죠. 이러면은 4개 독립 변수가 이 trans.long이라는 이 데이터 형식에서는 다 독립적입니다. 고객 아이디도 독립 주제, 구매 일자도 독립 주제, 제품 종류도 독립 주제, 판매 실적도 독립 주제죠. 다 더 이상 상위 레벨로 섞일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롱 포맷으로 리쉐이프 패키지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셨고요. 자, 이번에 객체명을 만들 때 그동안은 언더바를 썼었는데 점을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trans.long 아래서는 영어로 시작하고 중간에 점이나 언더스코어 같은 거 숫자 같은 걸 적절하게 결합해서 객체명을 만들 수가 있죠. 점도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니까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중간에 이러한 지금 문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멜트 함수로 원본 데이터셋을 녹일 때 그 기준이 되는 집계 변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할 변수 말고 결합되지 않고 여전히 단독으로 존재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 데이터셋에서 커스텀만 지정하거나 바이 데이트를 지정해버리면 그 뜻은 나머지 변수들이 있죠. 커스텀 아이디만 지정했을 경우에는 바이 데이트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약간 데이터셋 자체가 원하는 타입이 좀 안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이 같이 결합이 될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대표 변수명, 대표 로 데이터 정리 변수로 묶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변수는 id.variables라는 이 옵션 안에 기록을 해야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뭐 특정한 컬럼명으로 어레인지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서팅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드로 이렇게 소팅한 내용들을 좀 봤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문제가 됐던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ID 베러서블로 원래는 커스텀 아이디 이외에 바이 데이트도 같이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바이 데이트가 이 지정이 안 돼서 예, 이 묶어줘야 되는 변수로 이렇게 간주되다 보니까 이 베리어블 자리에 요 정도 데이터는 바이 데이트라고 돼 있고 프로덕트 1이 있고 프로덕트가 2가 있고 한 변수 안에 지금 날짜 컬럼명하고 제품명하고 혼용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럼 분석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우리가 반드시 특정 변수 컬럼에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런 형식도 중요하고요.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여야 됩니다. 이건 같은 문자인데 어떤 건 날짜고 어떤 건 제품이고 하면 분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트 함수로 녹일 때 어떤 변수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변수로 기다랗게 위아래로 롱 포맷으로 만들 거냐, 스택형으로. 어떤 변수들은 섞이지 않게 단독으로 여전히 유지시켜야 되는지를 요 ID bars라는 요 옵션에 잘 빠짐없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롱 포맷을 다시 원본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커스텀 아이들 기준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가 있죠. 특정 일자와 특정 제품을 아이디별로 어떻게 구매했는지를 보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는 그 안에 프로덕트 1과 2 옆으로 변수를 쪼개가지고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일자도 7월 20일, 8월 15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변수를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고객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원본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포맷으로 만들 때는 요 디캐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디캐스트. 멜트로 녹였다가 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주물에 녹인 용액, 이 금속을 다시 이렇게 부으면 어떤 틀 구조 속에서 어떤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캐스팅하다. 그래서 어떤 틀 구조 속에 다시 변경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롱 포맷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커스텀 아이디에 따라 제품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커스텀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커스텀 아이디에 따라 제품별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이런 구조로 우리가 디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쉐이프 패키지의 장점은 멜트 함수와 디캐스트 함수의 장점은 이전 시간에 다뤘던 타이디알 패키지가 더 최신 패키지입니다만 그 패키지는 롱 포맷과 와이드 포맷을 할 때 게더 함수와 스프레더 함수로 좀 문법 자체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고요. 이 리쉐이프 패키지는 이 디캐스트 함수가 자유롭게 이러한 다차원 분석을 뭘 기준으로 뭘 보겠다. 이런 형태 분석이 되게 유연해요.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정하면은 이 고객 아이디별로 제품 간에 어떠한 발생 빈도가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발생한 빈도에 이렇게 요약 집계 변수 같은 걸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캐스트가 어그리게이션 관점에서 요게 요약 집계 변수고 이거에 따라 집계 결과 변수고 그 사이를 이러한 기술 통계 함수로 좀 보겠다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실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그 코드가 똑같은데 펑션 어그리게이트 요약 집계할 펑션 기능 함수를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 아이디별로 제품에 대해서 요약 집계를 결과 변수를 보고 계신 건데요. AQ 115번 고객이 제품 1과 2를 그동안 여러 차례 구매했는데 제품 2를 더 많이 구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 고객이 303번 고객은 제품 1을 더 많이 구매를 했구나. 257번 고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했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쉐이프 패키지를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와이드 포맷을 롱으로 바꾸고 롱을 와이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걸 집계 변수로 할 건지 기준, 어떤 걸 결과 변수로 볼 건지, 어떠한 통계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쉐이프 패키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제가 지금 예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집계 변수고, 그 오른쪽에 tilde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게 결과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어그리게이터 함수 같은 걸 좀 썼을 때는 보통 이 tilde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독립 변수라서 요게 집계 기준 변수고 그 다음이 왼쪽이 결과 변수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리쉐이프 패키지는 요게 약간 변수 위치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겹치는 그 교차 분석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는지 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러한 기능 함수로 보고 싶다. 그래서 뭐 평균도 볼 수 있고요. 최대치, 최소치, 뭐 중앙값, 최빈치라든가 얼마든지 그 관계 패턴을 보고 싶을 때 고객별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를 분리해서 보고 싶다라든가 고객별로 어떤 날짜에 주로 구매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날짜별로 어떠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지, 날짜별로 어떠한 고객이 많이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결합해서 이 고객이 특정 날짜별로 어떤 제품을 사는지를 독립변수를 2차원 구조로 넣어서 3차원 구조로 결국에 분석을 하는 거죠. 날짜와 아이디가 결합이 돼서 잘 판매되는 제품, 특정 날짜와 특정 일자 그 고객이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지 이렇게 해서 판정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빈도, 실제 그 빈도에 어떠어떠한 지표를 요약해서 볼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쉐이프 패키지로 정리한 롱 포맷이든 와이드 포맷이든 디플레이할 패키지에 넣어서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앞서 리쉐이프 패키지로 만든 롱 포맷 데이터를 디플레이할 패키지에 그룹 바이에 넣었어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 이거고요. 고객에 따라서 판매 실적을 좀 이용 실적을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 롱 포맷 데이터셋을 고객 아이디별로 좀 분리한 다음에 이걸 다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서머라이즈드 요약 집계 함수에 넣었어요. 디플레이할 패키지에. 그래서 총 몇 번 정도 거래 빈도가 있는지를 봤고요. 그 빈도 안에 이제 구매했던 실적, 이거 실제 빈도를 일일이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좀 본 장면이고, 평균적으로 거래 빈도마다 몇 번 정도 구매했냐, 한 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15번 고객이 총량도 많고 한 번 거래할 때 요것도 좀 많다는 것을 평균적인 구매 실적도 많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네요. 중앙값이라든가 이렇게 요약 집계를 다양한 각도로 실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쉐이프 패키지를 중심으로 롱 포맷과 와이드 포맷 간의 자유로운 변경, 그리고 또 다차원 분석 관점에서 리쉐이프의 장점인 집계 기준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어떠어떠한 통계 요약 변수를 결합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